제가 초등학생 때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진 우리 삼촌이 집을 구할 때까지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던 때였습니다. 저와는 대략 10살 정도 차이가 나던 삼촌이었지만 조카인 저를 잘 챙겨주고 낚시나 사슴벌레를 잡으러 함께 다니기도 했기에 저는 삼촌을 좋아했습니다. 삼촌이 우리 집에서 살기 시작한 지 반년이 조금 넘었을 무렵에 부모님은 가게로 출근을 하시고 삼촌과 저는 어머님이 차려주신 늦은 점심을 먹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TV를 보던 삼촌이 갑작스럽게 낚시하러 가지 않을래? 저에게 물었습니다. 삼촌과 놀러 가는 것은 언제나 즐거웠기에 저도 기쁜 마음으로 그러겠다 답하였고 점심을 다 먹은 뒤 낚싯대를 챙겨 들고 삼촌의 자전거를 함께 타 강으로 향했습니다. 그저께 내린 비 때문인지 웅덩이는 흙탕물로 가득 차 있었고 물살도 제법 거세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해보자. 삼촌은 웅덩이를 살펴보더니 낚싯대를 던졌습니다. 저도 삼촌 옆에 자리를 잡고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오후 3시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참 동안 낚싯대를 던지고 있었음에도 물고기는커녕 입질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어렸던 저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으니 지루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낚싯대는 내팽개치고 웅덩이 뒤쪽으로 이어진 산길로 곤충이나 찾아보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삼촌은 그런 저에게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당부했습니다. 웅덩이로 가는 길과는 다르게 산길은 최근에 정비해 놓은 듯 깔끔한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나무 계단도 있었고 가파른 경사에는 붙잡고 오를 수 있는 밧줄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나무 막대 하나를 들고 산을 올라다니며 놀다 보니까 어느새 삼촌이 있을 웅덩이와는 제법 떨어진 곳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멀리 가면 안 된다는 삼촌의 말이 떠올라 길을 따라 다시 내려가기로 하였습니다. 어차피 길은 외길이었기에 길을 잃을 걱정은 없었습니다. 잡고 있던 나무 막대를 휙 하고 던져버리고 뒤돌아서 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뒤쪽에 보이던 수풀이 바스락거리며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멧돼지가 튀어나오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하게 숲을 너머에서는 조금 전 제가 던졌던 나무 막대가 저를 향해 다시 날아왔습니다. 제 발 아래에 툭 하고 떨어진 나무 막대를 쳐다보고 당황스럽고 놀란 마음으로 다시 숲을 쳐다보니 채 50cm도 안 되는 풀 사이로 쑥 하고 삼촌의 얼굴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졌습니다. 낚시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했던 삼촌이 불쑥 제 뒤에서 튀어나온 것도 모자라 싱글싱글 놀란 저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저 표정이
너무나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웃음소리는 전혀 내지 않으면서 입꼬리만 잔뜩 올라가 저를 향해 웃고 있는 저 불쾌한 표정. 삼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웃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서로 마주보고 있었을까요? 삼촌은 그 불쾌한 표정 그대로 저에게 이쪽으로 와. 저기에 사슴벌레가 잔뜩 있어. 얼굴 바로 옆에서 손을 뻗으며 산 위쪽을 가리켰습니다. 180이 넘는 삼촌이 왜 저런 자세로 숲을 속에 숨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풀의 길이와 튀어나온 얼굴을 봤을 때 삼촌은 그 수풀 속에 거의 엎드려 있는 상태여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점점 더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촌, 안 불편해? 왜 거기 그러고 있는 거야? 이쪽으로 와. 저기에 사슴벌레가 잔뜩 있어. 아니, 삼촌, 나 집에 갈래. 집에 가자, 우리. 이쪽으로 와. 저기에 사슴벌레가 잔뜩 있어. 삼촌은 녹음된 테이프처럼 똑같은 말을 똑같은 말투로 계속해서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 저것이 분명 삼촌이 아닐 것이라는 확신이 차오른 상태였습니다. 삼촌의 얼굴을 가진 저것은 여전히 그 기분 나쁜 웃음을 지으며 입술 모양과는 전혀 다른 말을 똑같이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성철아. 산 아래쪽에서 삼촌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와 그것이 동시에 소리가 나는 산 아래쪽으로 휙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것이 싱글싱글 웃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부르르 입술을 떨면서 우둑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그 얼굴을 다시 제게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옹알이를 하는 것처럼, 아기가 처음 말을 꺼내는 것처럼 그것이 우물우물 입을 벌려대면서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성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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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철아. 두려움과 공포에 정신이 나가 있던 제 어깨를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삼촌이 얼마나 찾았는데. 삼촌이었습니다. 삼촌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저를 찾아 산에 올라왔다 하였습니다. 근심 가득한 삼촌의 얼굴. 진짜 삼촌의 얼굴. 그 따스한 삼촌의 얼굴을 보니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시 돌아본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이 수풀들만
살랑거릴 뿐이었습니다. 삼촌에게 업혀 산에서 내려오고 일주일 정도 심한 몸살에 걸려 알아누웠습니다. 몸살이 걸려 있는 동안 이상한 꿈들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슴벌레를 잡아대는 꿈, 산속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꿈, 무언가에 새하얀 머리를 쓰다듬으며 기뻐했던 꿈, 이런 이상한 꿈들을 연속해서 꾸었고, 그때 그 산, 그곳에서 새하얀 여우 한 마리가 저를 바라보더니 마치 웃음을 짓는 표정으로 뒤돌아 그 숲을 사이로 사라지는 꿈을 마지막으로 제 몸살은 거짓말처럼 깨끗이 나아버렸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아마 여우에게 홀렸던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그때 수풀에서 튀어나온 삼촌의 얼굴. 아마 그 여우는 제가 좋아하던 삼촌의 얼굴로 저를 꼬드겨 함께 뛰어놀고 싶었을 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시는 그 산에 얼씬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게는 아주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추억입니다.